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7월 2일 금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오늘도 참 시장이 좋지 못했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지금 코스피를 보더라도 말 그대로 전강 후약 패턴이 나왔고 어제하고 비슷한 3281포인트에 오늘 하루가 마감되었습니다. 반대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0.2%의 상승이 나왔고 다시 한번 종가 기준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순서를 보시면 지금 15개 종목 내에서 네이버, LG화학, 그리고 LG전자 이렇게 세 종목을 제외하고 모두 파란불이 들어왔거든요. 그렇다고 네이버하고 LG화학, LG전자까지 강한 상승을 보여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코스피 시장 자체가 오늘 상당히 지루했고 어제에 이어서 피곤함의 연속이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 내에서 뚜렷한 상승이 나온 종목들이 최근에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은 카카오게임즈가 무려 25% 가까운 큰 급등을 보여주었고 여전히 펄어비스도 지금 4거래일째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테오젠도 5% 가까운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네요. 그래서 7월달에 이틀간의 흐름을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에서 좋은 흐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수급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도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순매도를 보여주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이 순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도 지금 5거래일째 연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삼성전자는 4거래일째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이 마찬가지로 순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연기임에 다시 소폭의 순매수를 보여주었네요. 이어서 SK하이닉스를 보더라도 지금 이틀 연속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오고 있고 오늘은 연기금이 정말 대량으로 큰 매도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흐름이 상당히 좋은 삼성 SDI,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도가 나왔고 어제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었던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순매도를 보여주었고 기관은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도 어제하고 비교했을 때는 외국인의 순매도가 크게 줄었고 오히려 기관은 순매수를 보여주었네요. 자, 그럼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2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HMM, SK바이오사이언스, 네이버, 기아, 한미반도체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 올렸습니다. 이어서 기관을 살펴보면 SK바이오팜, 현대건설, DLENC, SK이노베이션, S오일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 올렸습니다. SK바이오팜은 최근에 저점을 딛고 꾸준히 반등이 나오는 것 같네요. 자, 요즘엔 정말 시장이 참 재미없는 것 같아요. 지수는 크게 하락하는 것도 아니고 고점에서 계속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보유한 종목이 그 지수만큼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주변 어떤 종목들을 살펴보더라도 딱히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업종과 종목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건설주와 일부 게임주를 중심으로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지만 이런 흐름의 연속성을 보여준다던가 아니면 정말 내가 보유한 종목이 상승다운 상승이 나오는 그런 흐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흐름들이 7월달에도 유지가 될 것이고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과거에 코스피 지수가 2000에서 3000포인트 이 사이였을 때만 하더라도 경기 회복과 함께 지수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들이 많이 존재했었고 실제로도 올라갈 수 있는 폭이 많았기 때문에 순환매 장세 속에서 반도체, 2차전지, 친환경 에너지 이런 업종들이 돌아가면서 강한 상승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코스피가 지금 3300포인트를 넘었고 또 실적이 더욱더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작년처럼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도 당분간은 주도주가 없는 그런 시장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흐름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시고요. 또 내가 좀 짧게 대응할 수가 있다면 지금은 업종보다 개별 종목을 보면서 다 같은 업종이라고 하더라도 업종 내에서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발굴해 보시고요. 공략을 해보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오늘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정말 강한 상승이 나왔고 며칠 전에 펄어비스를 중심으로 또 좋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한번 차트를 볼게요. 자, 지금 보시는 종목은 펄어비스고요. 제가 주봉 차트로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번 주에만 무려 30% 이상의 강한 상승이 나왔고 또 카카오 게임즈를 보더라도 이번 주에 16%의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반대로 웹젠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2%의 상승이 나왔고 넥슨 GT는 4%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게임 종목들이 이번 주에 다 상승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펄어비스하고 카카오 게임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더욱더 좋은 모습이 나왔고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비단 게임주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대부분의 산업들이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2차전지 관련주들로 보시면 삼성 SDI를 중심으로 가장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고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조금은 부진한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교적 지수가 많이 올라오지 않았던 과거에는 업종을 보면서 이렇게 투자를 했을 때 모든 종목들이 좋은 흐름이 나왔었다면 지금은 지수가 너무나 많이 상승을 했고 또 올라갈 수 있는 폭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업종 내에서도 정말 상승다운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 예를 들어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지수의 방향성, 그리고 거래량 이런 것들 보시면서 조금은 차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국내 시장은 조금 지루하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 미국 3대 지수를 살펴보면 여전히 견조하고 너무나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S&P 500 같은 경우에도 어제 0.5%의 상승이 나왔고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했죠.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0.1%의 상승이 나왔고 신고가 근처에서 지수가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0.4%의 상승이 나왔고 추세를 보더라도 확실히 고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흐름을 봤을 때는 다소 국내 시장이 지루하다고 볼 수가 있고 조금은 아쉬운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내 시장도 지수가 추세적으로 무너졌다 혹은 흐름이 꺾였다 이렇게는 볼 수 없으니까 상승장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박스권 내에서는 투자하기 좋은 구간으로서 조금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어제에 이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부연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여러분들에게 SK이노베이션이 조금 더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저녁에 조금 더 다양한 자료를 찾아보면서 여러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흐름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쩌면 LG화학의 흐름과 달리 이 조정의 폭과 기간 비교적 짧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 근거를 한번 제시해 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SK이노베이션의 사업 부분, 이 사업 부분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배터리 사업의 매출 비중은 약 6%에 해당되고 그 외의 사업들, 특히 석유 사업이 무려 64%의 매출 비중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SK이노베이션의 주된 매출원은 석유 사업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최근의 유가 흐름을 보면 어제 서부 텍사스유 WTI가 무려 2.4%의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자, 그래서 유가 상승과 함께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정유기업 SOE의 주가를 살펴보면 WTI 유가 상승과 함께 주가는 꾸준히 우상향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도 약 4%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가와 관련해서 지금 상당히 가격적인 측면이 견조하고 SK이노베이션도 배터리 사업 부분이 지금 두각을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상당한 매출 비중은 여전히 석유 사업에서 큰 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LG화학과 지난달의 만도 이 두 기업이 물적 분할 당시에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렇게 사업 부분을 떼어내게 된다면 안고 없는 찐빵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간을 봤을 때는 유가의 상승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상당히 견조하기 때문에 이 배터리 사업 부분을 떼어낸다고 하더라도 석유 사업 부분, 방금 전 SOE 차트처럼 크게 무너지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LG화학의 차트를 보시면 제가 어제 여러분들에게 기존 주가를 회복하는데 약 2달 정도 시간이 걸렸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 기간함을 살펴보면 9월달, 10월달, 11월 이렇게 3개월이었는데 이 당시에 코스피 지수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과거 9월달부터 11월달까지 이때의 지수의 흐름을 보면 11월달에는 강한 상승이 나왔지만 전체적으로 9월달과 10월달 이 당시에는 전반적으로 코스피 지수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조금 더 체감하기 쉽게 제가 월봉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코스피의 월봉 차트를 보시면 이 당시가 작년 4월달 20년 4월이에요. 그리고 지금 약간의 음봉을 보여주고 있는 이 시점이 21년 7월이고요. 월 단위의 차트 흐름을 봤을 때는 여기 음봉이 두 개 보이죠? 이때가 9월하고 10월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LG화학이 2달 동안 횡보를 했을 때 그 당시에 코스피 지수는 굉장히 좋지 못한 구간이었고 약세를 보이던 시점이었다, 이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9월달과 10월달 이런 흐름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다시 SK이노베이션이 본래의 주가를 찾는 데는 조금은 시간이 짧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2차전지 관련주를 우리가 살펴볼 때는 테슬라의 흐름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일단 테슬라는 글로벌 시장 자체에서 2차전지, 전기차 이 업종의 흐름을 살펴보는데 하나의 척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테슬라의 작년 9월부터 지금까지의 차트를 국내 3사 기업들과 함께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보여드리기 전에 지금의 테슬라의 차트 흐름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지금이 테슬라의 차트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삼성 SDI 차트입니다. 다시 테슬라, 또 삼성 SDI 흐름이 비교적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고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LG화학도 2월달에 고점을 형성했고 다시 주가를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왔지만 그래도 테슬라하고 마찬가지로 더 이상 주가가 빠지지 않고 소폭의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예요. SK이노베이션도 2월달에 한 차례 고점을 형성했고 마찬가지로 3월달에 이렇게 주가가 급락이 나왔지만 유가 수혜로 인해서 LG화학과 삼성 SDI에 비해서 주가가 무너지지 않고 우측으로 횡보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테슬라의 주가를 보시면 작년 9월달과 10월달 이 당시의 흐름은 상당히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2차전지 관련주들도 아마 9월과 10월에 흐름이 상당히 좋지 못했었고 이런 부분이 LG화학이 물적 분할 이슈로 인해서 원래 주가를 회복하는데 다소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구간을 보면 주가가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SK이노베이션의 분할 이슈가 있다고 하더라도 과거 LG화학과 달리 횡보하는 기간이 짧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의 근거를 제시해 드렸어요. 이렇게 분할 이슈가 있다고 하더라도 과거 LG화학처럼 횡보하는 기간, 이 기간이 짧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도 직접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그 시점과 타점을 잡아본다면 충분히 또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지금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과거 LG화학하고 지난달 만도 이 두 기업과 달리 유가 상승이라는 기대감까지 같이 동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의 시점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2차전지 관련주는 성장산업에 속하니까 우리가 일봉 차트보다는 월봉 차트를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월봉 차트를 보면서
여기 10개월 선이죠. 여기 10개월 선을 기준으로 해서 주가가 조금씩 반등이 나오고 있으니까 걱정할 자리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LG화학 차트를 보시면 마찬가지로 10개월 선, 여기에 지수가 맞닿고 더 이상 무너지지 않고 또 한 차례 양봉과 함께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어제 비교적 급락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위치를 봤을 때는 10개월 선하고 아직도 괴리감이 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LG화학하고 삼성 SDI에 비해서 주가가 더 많이 상승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 또 다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많이 빠지지 않았다,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절대적으로 저는 유가수에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지금 S-오일의 일봉 차트를 보시면 한 번씩 조정은 나왔지만 그래도 추세적으로 우상향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고, 이런 부분이 충분히 SK이노베이션에게도 유가 수혜라는 긍정적인 요소들이 작용이 되었기 때문에 LG화학과 삼성 SDI에 비해서 그동안 주가가 많이 무너지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분할 이슈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 유가 상승에 대한 수혜, 이 점을 생각해 보시면서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어느 정도 주가가 하락하지 않을 때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서 신규 진입을 한다던가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관점을 한번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분할 이슈라는 것은 분명히 투자 심리를 위축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도로 보시면 물적 분할 이슈가 나오고 나서 다시 주가를 회복하지 못하고 약 한 달 동안 박스권을 보여주고 있는데, 충분히 기간적인 면에서는 투자 심리 위축이 이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보면서 주가가 더 이상 빠지지 않는지 이 점을 동시에 체크해 본다면 충분히 매수 시점이 나올 수 있으니까 조금은 긍정적으로 바라보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